커뮤니티 아카이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는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는 아카이빙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과 환경과 공간 또는 사회 구성원들이 연결되어 있는 지점들. 아까 마을도 해당되고요. 지역도 해당되고. 근데 여기에서 해당되는 가장 큰 공통점 모처는 공익적 가치가 우선입니다. 이제 국가기록원은 국내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명되는 모든 자료들을 그곳으로 다 모읍니다. 실제로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그 대통령으로 임기하고 있던 시절에 담양에 대통령이 3번 왔습니다. 죽제품이 지금은 공예잖아요. 예술이잖아요. 예술적 장르잖아요. 7, 80년대는 죽공예가 뭐였을까요? 산업이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으로 자기 정치적인 경제 산업을 위해서 부흥시키는 게 제조업 분야에 대해 집중 투자를 했잖아요. 전라도에서는 제조업 분야가 안 들어왔었다니까요. 근데 이 지역을 봤더니 죽제품으로 알아서 수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제조를 해서, 개발을 해서. 저희가 말하는 중물시장이었던 그 구간이 다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죽제품을 사가는 지역. 그래서 대통령이 온 겁니다. 뭐하기 때문에. 위로차원으로. 너희들 잘하고 있구나. 담양시장에서 정말 그 다른 상품들보다 많은 상품을 차지하고 있는 게 비중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생물은 없고 조개하고 뭐 홍어. 담양에서 되게 많이 팝니다. 왜일까요? 뭐냐면은 담양이라는 지역은 관방천으로 영산강 상류까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옵니다. 그럼 해산물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 여기가 끝입니다. 중물로 집중되어 있는 상권과 해산물이 올라와서 모이는 지역이 이 담양이었습니다. 이 주변에 순창, 고창, 전북쪽으로 올라가거나 위쪽으로 올라가는 해산물이 이쪽에 다 집중됐던 겁니다. 그래서 생물이 없습니다. 왜? 이동 기간 동안에 보관이 돼야 되니까. 보관이 될 수 있는 생선들이 이쪽에서 판매됐던 겁니다. 조선시대까지. 그것이 중물시장이 활성되는 그 기간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양에 있는 객사리는 전국에서 모인 상인들이 쉬는 공간이어서 객사입니다. 그러니까 객사리에다가 게스트하우스를 만들면 무슨 이름이 되죠? 여기 전국에서 왔던 상인들이 모였던 잤던 지역에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도 또는 거기서 이제 조기와 관련되어 있는 음식을 만들어도 되죠. 왜? 여기는 조선시대 때부터 육지로 올라가는 모든 해산물이 모였던 이 지역이니까. 이걸 개발하고 아이템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개인이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런 자료를 모으는 게 이겁니다. 이거.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의 아카이빙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특정한 신념, 가치관, 아이덴티티를 공유하는 집단과 공동체가 스스로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산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스스로의 정체성. 담양 사람만의 또는 담양만의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근데 저는 이 조기에 대한 이야기를 상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담양에 조기가 많지? 그렇게 봤더니 배가 여기까지 들어왔다네? 지금은 뭐 천변이 다 막혀 있으니까 배가 못 올라왔겠죠. 지금 못 올라오지만 그러면 반대로 지금 자전거 도로가 담양댐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죠? 목포까지 갑니다. 담양댐에서부터 시작해서 128km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목포까지 갑니다. 그 노선이 뭐였냐? 배가 지나가는 노선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개발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와 그러니까 여기 담양에서 출발해서부터 담양천에서부터 출발해서 목포까지 내려가는 배편이 만약에 지자체가 정말로 어떤 개발을 위해서 만든다면 여기가 출발점이 되죠. 그러면 그 배가 출발하기 전에 상인들이 먹었던 음식과 머물렀던 공간과 또는 놀았던 놀이들이 상품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것을 발굴하게 된다면. 그것이 지역을 말해주는 겁니다. 스스로 지역이, 담양은 어떤 지역이었음을 이런 자료를 연구하고 모음으로써 찾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마을의 정체성도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분들의 기록들을 통해서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마을의 특성, 정체성이 무엇인지, 어떤 마을이었고 무엇을 주로 생산했었고 동네 사람들께 무엇을 했는지 이것이 마을의 정체성입니다. 아카이브 자체를 문화 콘텐츠로 보고 그를
그를 통해 도시와 지역을 재생 또는 지역 활성화를 위합니다. 지역은 이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담양구는 65세 인구가 30% 이상을 이미 차지했고 4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노동인구가 없습니다. 그건 여기 계신 분들 더 잘 아실 겁니다. 노동인구가 없다는 말이 뭐냐? 경제적 생산지수가 낮다라는 겁니다. 돈을 생산할 수 있는 또는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낮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22개 시군 중에 인구 증가율의 유일한 지역이 담양입니다. 인구가 줄지는 않습니다. 담양은. 인구가 증가합니다. 1년에 몇 명 올까요? 2명, 3명 옵니다. 근데 22개 시군에서 평가를 합니다. 긍정적이라고. 왜? 한두 명이라도 들어오니까. 그런 생산인구가 없고 노동인구가 없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생산할 수 있는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거나 그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뭐 해야 되느냐?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때 고민되는 게 있죠.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전문가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지? 아닙니다. 요즘은 대량 생산되는 상품을 소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요.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상품을 관광객들이나 여행객들은 찾습니다. 지역만의 색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 것. 그것을 찾는 게 가장 큰 핵심적인 겁니다. 세 번째는 특별할 것 없는 전형적인 개인의 이야기도 사람들은 공감과 위로, 감동, 카타르시스를 얻을 수 있고 이 이야기 자체가 앞에 있었는 이야기 똑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래 지도 보이시죠? 아래 이미지. 이게 서울의 모습입니다. 서울의 모습. 이런 서울의 모습을 누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줄 아세요? 앞에 있는 것은 1950년대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그리고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누가 제일 관심 있게 볼까요? 서울은 고객이 누굴까요? 외국인입니다. 50년 만에 1000만이 넘는 대도시를 만든 이 나라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관심 많습니다. 서울과 비교되는 중국의 한 도시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상해입니다. 상해. 지금은 상해는 어마어마한 국제도시죠. 근데 상해가 어떤 지역이었냐면 뭐 저희가 프랑스 또는 영국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날 때 거기는 격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상해를 대표하는 건물들 또는 교통망 그러니까 베이징은 중국을 대표하는 역사적 도시 수도 상해는 중국을 대표하는 상업의 대표 도시 브랜드입니다. 거기는 아카이브관이 도시 아카이브관이 4층짜리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부터 되어 있는데 지하에는 옛날 모습 시대별로 이제 이렇게 층층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있느냐 미래의 상해 모습까지 만들어놨습니다. 그곳을 다 들어갑니다. 관광 오시는 분들. 그 주변에 뭐가 있을까요? 상해와 관련된 응원식점들이 있고 기념품샵이 있고 이러겠죠. 역사적, 공익적 가치에 대한 아카이빙은 한 지역의 역사적 사건과 상황에 대한 정량적인 기록입니다. 저희가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것을 구분합니다. 아까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객관적인 것은 누가 봐도 같은 답을 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담양은 담양군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담양은 여전히 시골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하지 않고 왜? 주관적인 평가니까. 근데 역사적, 공익적 가치에 관련되어 있는 아카이빙은 뭐라느냐? 누가 봐도 사실인 것만.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그래야겠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담양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이미지들이 다 다르실 겁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 담양이 그래도 아직은 22개, 전라도 지역에서 22개 시군 중에 그래도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긍정적인 이유와 부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광주라는 지역과 인접했기 때문에 읍의 기능이 광주권으로 넘어가 있는 거고 저도 최근에 완도를 출장 가는데 중간에 해남을 들렸습니다. 해남을 들렸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해남이 도시 같습니다. 근데 담양읍에 카페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예, 한 5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근데 해남 의회에 카페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10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큰 읍인데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담양읍은 면적은 작은데도 커피에 대한 소비율이 높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외부에서 유입돼서 소비하는 소비율이 소비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역 대비, 면적 대비. 이건 되게 긍정적인 점이죠. 담양읍에는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프랜차이즈 카페가 없었습니다. 지금 청자다방 들어왔죠? 그다음에 또 뭐 들어왔죠? 벌크 들어왔죠? 이디야 들어왔죠? 이거 불과 3년 전에는 없었던 겁니다. 근데 3년 전에도 담양읍에는 카페가 50개 정도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카페로 지역에 들어온다는 무슨 말일까요? 시장성이 있을 때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미 경쟁사가 많을 경우에 아예 안 들어옵니다. 담양은 이미 경쟁사가 많았기 때문에 안 들어왔던 거고, 해남은 개인 카페가 없습니다. 반대로. 프랜차이즈만 들어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 들어와 있다는 말은 뭔 말이냐? 개인 카페들의 경쟁력을 없습니다. 왜? 이미 프랜차이즈가 자리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카페를 열어도 다 프랜차이즈로 가죠. 왜? 잘 돼 있으니까. 시장은 해남하고 담양하고 비교해보면 어디가 더 나은 거죠? 담양이 나은 겁니다. 근데 더 아이러니한 게 완도까지 갔습니다. 제가 이제 완도를 도착했더니 여기는 22개 시군 중에 재정 자립도가 유일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냐면은 생산되는 완도 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전복, 또 미역, 또 김. 완도 하면 딱 생각나는 게 해산물이죠. 또 뭐 있을까요? 네, 장보고. 딱 완도 가는데 장보고 상이 저기 있습니다. 아직 들어가기도 전인데. 장보고로 보고 들어가고 보고 나옵니다. 그런 이미지와 브레이밍과 이런 것들이 이미 시작되고 있고, 장보고와 관련된 전시관도 만들어져 있고, 완도 안에 딱 들어갔더니 느껴졌던 게 여기 진짜 도시 같다는 느낌. 그리고 부족한 게 없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지역에 뭐 중앙이나 지자체 의존도가 낮습니다. 주민들 자체가. 그러니까 뭘 지원해 주겠다고 해도 아 됐다고 우리 알아서 한다고 이러거든요. 근데 거기는 청년들이 들어갑니다. 완도까지. 근데 왜 담양은 안 들어오죠? 첫 번째로 광주가 가까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지원을 해줘야만 이쪽에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더 나눠져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다 있습니다. 아까 담양이 아직도 경쟁력이 있냐 없냐 했을 때 절반도 나왔던 것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다.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지역이 담양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장점을 장점으로서 사용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 장점을 찾는 것부터가 중요하겠죠. 그게 저희가 말하는 이겁니다. 아카이브. 여기서 보시면 공식적인 사회와 문화의 역사적 자료로 활용되고, 나아가 시대의 상징적 가치로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1945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광복절, 태극기, 만세라는 상징적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현상이 있었고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아카이브 자료로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이 상품으로서 활용됩니다. 1990년대 말에 뭐가 유행했었냐면요. 90년대 말에 여기 태극기 배지들이 유행했었습니다. 가방에도 붙이고 뭐 여기다도 붙이고 뭐 이런 것들이. 왜 있었을까요? 그때 유행했던 콜라가 8.15 콜라입니다. 광복과 관련되어 있는 아이템들이 갑자기 상품으로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왜? 기업의 마케팅입니다. 그때가 1945년도였으니까 뭐 해방 50년을 기념해서 콜라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8.15 콜라가 50년 기념으로. 그래서 학생들이 뭐 가방에다 태극기 배지 붙이고, 그때 돈 번 사람들은 배지 만들었던 사람들 뿐입니다. 콜라는 이제 사라졌죠. 근데 그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50년이라는 기념해에 기념품으로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담양은 없을까? 담양,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문양 있잖아요. 몇 년의 해를 맞아서 만들었다고 했죠? 1000년입니다, 1000년. 담양이 이름 지어진 1000년해인데 선생님들 아셨나요? 1018년도에 고려 현장에 담양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그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지역민들조차. 근데 경주 사람들은 왜 이 동네가 오래된 도시냐라고 하면 다 설명을 합니다. 신라 때부터 말이야, 경주는 말이야. 담양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게 지역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브랜드는 있습니다. 브랜드를 쓰지를 못하게끔 공유를 안 하고 있거나 그것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쓰셔도 됩니다. 이것은 지워지지 않고 오히려 활용되게끔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향토 사라집은 기초자료입니다. 22개 시군이 다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여기에서 키워드를 찾으셨으면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전문 자료를 찾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게 두 번째 장입니다. 담양도 백룡강에 대해서 있었고 담양과 관련되어 있는 문헌에 다 있습니다. 백룡강이라는 이 이름이. 그리고 아마 담양군 홈페이지에 가시면 백룡강과 관련되는 설화 내용도 담양군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건방천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것은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지명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사용되고 있음을 검증해 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콘텐츠로서의 기능을 못합니다. 당연히. 지역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저희가 알려드리고 찾아드리는 게 저희 역할. 또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을 때까지 끌어올리는 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단 개발을 했으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주민들이 하시고 그 수익금도 주민들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 그것뿐입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마을의 체험마을을 조성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 좋습니다. 근데 운영과 관리는 결국에 주민들에게 합니다. 왜 너희들 도와주다가 왜 안 해줘? 이게 아니라 다 조성해주고 만들어줬는데 이것에 대한 운영과 또는 수익이 만들어지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은 같이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너희가 해줘. 이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향토 자료와 관계되는 자원들을 모집하고 모으는 작업들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1차적인 작업을 통해서 2차 검증, 3차 검증, 4차 검증까지 가면 이게 뭐냐면은 객관적인 자료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과정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당사자가 커뮤니티 아카이브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고 공공과 민간의 영역에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된 것은 별거 아니고 별 문제 아니고 어느 특정한 공동체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어느 시점에 봤을 때는 이 역사적 과정의 한 축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하는 작업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닐 것 같죠. 아카이브가 개인에 대한 기록과 마을에 대한 기록과 마을 공동체와 관련된 기록이 그냥 우리들이 좋아서 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지역을 설명할 때는 반대의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지역을 대표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검증되는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기록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카이브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이 뭐냐? 단순하게 1차적인 자료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 거냐? 아닙니다. 절대로. 뭐냐? 검증의 절차가 더 중요합니다. 검증의 절차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보시면 아카이브 기록물의 종류는 크게 문헌자료, 텍스트, 글자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삼국유사나 이런 것들에서 예전에 기록을 찾는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신라의 선덕여왕이 있었을 때 구충석탑이 있었다고 하는 자료가 여기 문헌에서 발견됐습니다. 문헌에서 발견됐고 그 탈을 찾는 작업을 실제로 했었고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만들어냈죠. 실제 본 건물은 없어졌어도 그것에 대한 이미지를 찾아내는 것은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미 사라졌지만 있었던 것들, 그 있었던 것을 다시 복원하거나 우리의 역사와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 이 작업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 사진 또는 그림. 우리가 김홍도의 풍속화라고 하면 씨름 대표적으로 아시죠? 근데 씨름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씨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뭘까요? 씨름을 하는 사람들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치마를 입은 사람, 뭔가를 팔고 있는 사람, 여기서 돈을 나누고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그 시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예술 작품이지만 이것들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또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서를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아카이브 기록물은 발굴과 기록, 저장, 활용의 단계로 관리되지만 최근의 아카이브 자료는 디지털 형태로 관리되는 추세입니다. 아직은. 근데 아까도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카이브 자료는 오프라인 이런 텍스트, 책 자체로도 보관이 같이 됩니다. 디지털 파일로도 보관되지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라지면
복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보관하는 게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아카이브 기록물을 문헌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되게 단계가 복잡합니다. 첫 번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문서와 기록물을 열람하고, 두 번째, 기관의 협조를 요청해서 그것을 찾습니다. 세 번째는 연구자의 인터뷰가 필수입니다. 마을의 이름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거친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땐 그게 맞는데,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일제 표기 방법과 이게 관계가 없다면 이건 검증이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쪽 계시는 마을처럼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예전에 고유 명사가 아니라 지금 가상문화면이 그러잖아요. 원래 가상문화면이 아니죠. 무슨 면이었죠? 남면이었습니다. 남면이 행정적인 그다음에 그쪽 지역을 조금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가상문화면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남면과 관련된 기록과 가상문화면에 관련된 기록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같은 겁니다. 이 역사적 자원이. 그것들을 왜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에 대한 것은 연구자와 정말로 그것을 진행했던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관련 연구 자료. 일단 저희가 일반적인 관리 자료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 자료 또는 그것을 학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구 자료. 근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까지는 이걸 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우리는 지금 만드는 것은 1차적 콘텐츠를 발굴하는 작업을 할 거니까.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지자체. 지자체에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화원. 담양군에는 문화원이 있습니다. 문화원에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홍보계. 담양군 홍보계가 따로 있습니다. 홍보계에서는 향토 자원과 관련되는 자료들은 대부분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무원, 기관. 기관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고요. 네 번째가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공간적, 사회적 범위를 설정해 두고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담양 전체를 조사하겠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마을 단위,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아니면 어떤 지역의 이름을 가지고 이것을 중심적으로 분석하시는 것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입니다. 문헌자료 조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과 검증, 고증 절차. 이게 없으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담양이 담양이라고 불려지느냐? 담양의 뜻은 아시죠? 못 담자에 볕양자. 그러니까 볕을 모은다라는 뜻이고, 사실 근데 담자가 앞으로 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지명에서. 우리가 첨담동 할 때 담자가 담양 담자입니다. 근데 여기가 뒤쪽으로 가 있죠. 그러니까 푸른 것을 모으는 게 청담입니다. 근데 못 담자가 대부분 뒤쪽으로 가지 담자가 앞으로 나와 있는 지역은 사실 없습니다. 담양만 유일합니다. 유일무이합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고려 현정이 어떤 목적으로 있었고, 또 하나는 담양이라고 이름 불려지기 전에 담양의 지명이 뭐였는지 아시는 분? 담주였습니다. 담주현이었습니다. 아까 청평이 주 지역이었다고 한다면 현 지역, 담양의 지역에 담양이라는 이름 전에 있었던 게 담주현이었습니다. 지금 시장 쪽에 있는 담주리가 그 담주입니다. 거기도 앞자가 담자입니다. 담양 지금 말씀드렸던 모을 담자, 못 담자. 그러니까 연못의 못 담자고, 어떤 분들은 담양의 풍수를 말씀하시면 담양 은권이 모처럼 주변에 산이 둘러싸여 있고 모처럼 모인다라고 해서 그 뜻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담양은 추운 지역은 아닙니다. 왜? 햇볕이 모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건 어느 지자체에 비해서 실제로 사실입니다. 여기는 위쪽, 그러니까 광주 위쪽에 있는 지역 치고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온이, 평균 기온이 다른 지역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과일 농사를 짓는 겁니다. 지금 하우스 재배로 바뀌어 있지만 과일 농사가 그래서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가 이런 검증 절차를 같이 가는 겁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드셔야 됩니다. 뭐 보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디지털 파일은 몇 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한다. 다시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한다. 이런 기록들에 대한 가이드를 잡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말씀드렸던 거, 온라인과 오프라인 자료 두 가지 모두로 관리하셔야 되고, 민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지역 주민들, 관계자들을 통해서 일단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범위와 인터뷰 내용을 정리합니다. 설화집에서 지금 나와 있는 질문은 다 똑같습니다. 사실
조사했던 조사 인원들이 이 동네 이름이 왜 이렇게 유래됐느냐라고 예상 질문들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래서 21개 시군의 설화집들 이 책이 만들어진 게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조사했던 조사원이 유도하는 내용만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 카테고리는 정리할 수 있게끔. 세 번째는 유래와 설화, 인물들 카테고리를 분류하고 취합된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기준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쓸 거냐?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적 활용 방법입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네이밍을 만듭니다. 네이밍이 뭐냐면 이름입니다. 타이틀을 만드는 거. 가사문학면인 게 이제 가사문학면으로 바뀌었다라는 건 가사문학이라는 게 그 난면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 단어인 겁니다. 왜 가사문학관이 있고 가사문학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이 있고 소세형과 같은 가사문학과 관련된 공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원으로서 활용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게 담양의 읍에 있었던 건물들입니다. 아까 쓰담길 보셨죠? 그러니까 아까 그 시장 앞에 있는 골목. 네. 이건 1919년도에 기록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창평면사무소입니다. 예전 창평면사무소. 이것도 담양읍에 있었던 건물. 여기는 동산의원. 전 동산의원. 근데 왜 저희가 이걸 찾았을까요? 왜? 지금 아까 시장촌 골목 가보시면요. 이 건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래된 건물을 허물었어요.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다가 아무 지역과 관련 없는 건물을 땡강 지어놓으면 여긴 지역적인 건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냐면 담양 백년 사진집이 있습니다. 책이. 그 책에서 보니까 이런 건물들이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의 디자인을 잡을 게 아니라 과거 담양에 있었던 건물의 디자인을 여기다 만들자라고 해서 이 계획을 잡은 겁니다. 실제로 지금 그쪽 골목에는 이 건물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카이브의 가장 1차적인 형태의 기록 방식입니다. 2016년도에 그 길의 모습입니다. 방앗간 있죠?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있고 이게 2018년도입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가 진행되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가장 1차원적인 아카이브입니다. 시간의 과정에 따라서 이 공간과 사람과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 이것을 가장 1차원적인 아카이브 과정입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이후에 하시게 될 내용은요, 그러니까 결과물에 대해서 먼저 말씀 안 드리는 것은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미지로 기록을 해보겠다. 아니면 글로써 해보겠다. 아니면 동영상으로 제작해보겠다. 이런 샘플들은 이후 시간은 계속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제는 하나 잡으십시오. 주제는 나는 무엇에 대해서 기록을 해보고 싶다라는 주제는 잡아오셔야 저희가 이렇게 해보시라고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전문적으로 촬영을 하시는 사진을 촬영하시고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이 오실 겁니다. 그분들과 실제로 그런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러면 선생님들도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단순히 저희가 결과집이나 결과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걸 발견하고 그것이 지역과 공동체와 좀 더 나가서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은 아니더라도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시험해보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